왜? 이거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게 생각났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 존중,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높임말을 쓰고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그냥 뭐 보통 말 쓰거나 쓰고 또다시 또 그 뭐 회사 조직 같은 데서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직급에 따라서 존댓말을 쓰고 이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진정한 이치에 따라서 그런 감이 막 없어요. 너무 그런 게 너무 혼란하다고 해야 되나? 그 뭐 주인이면은 내보다 나이가 적어도 뭐 존댓말을 해야 되거나 또 뭐 애기라도 그런 뭐 사장네 애기면 뭐 존댓말을 해야 하거나 그런데 그게 존중해서가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친해지면은 말 놓아 막 이러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말 놓으라고 막 해서 막 하거나 친하기 전에는 또 그렇게 높임말을 쓰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막 얽히설키 막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데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요? 그런데 원칙이라는 것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이란 나오는 대로지 원칙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누구에게나 자녀에게도 그런 게 좋아요. 저는 여기서 오는 그런 뭐 젊은 수행자들이어도 전부 다 말을 놓지 않죠. 네. 물론 각각 여기 와서 한참 있으면은 뭐 그렇긴 해도 근본적으로 말 놓지 않아요. 이 사실은 이 뭐라고 그럴까 전부가 사실이 아닌 관념이죠. 가령 사장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장일 때도 있지만은 사업 망하면 뭐예요? 그럼 사장이에요? 응? 또 직위의 과장이 뭐 영원한 과장인가? 응?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죠. 응? 그래서 그럼 뭐 사장 아들은 뭐 다른 게 뭐죠? 실제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맛보여주고 이 자기들의 이치가 다른 게 뭐죠? 없죠. 예. 그리고 어른이나 애나 또 다른 게 뭐죠? 자기들의 이치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는 다 말라도 되고 누구에게는 다 말을 올려도 되고 또는 가령 직장에서는 뭐 어쨌든 직급이 거기는 또 직장에 가면 직급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뭐 가령 이런 거죠. 나이 많으면 뭐 높이 주고 또는 상사면은 뭐 높임말 쓰고 또 가령 모르는 사람한테는 높임말 쓰고 뭐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친근한 사람한테는 뭐 그냥 그런데 친근하더라도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말을 낮추면은 무시당했다라고 오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높여주고 그럼 상대방이 굳이 말을 놓으라고 그러니까 말을 높이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대방이 그러면 또 말을 뭐 낮춰서 그냥 평상시 하듯이 그냥 그래도 되고 그런 것이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은 높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의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해가 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 했어요? 무시당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오해의 비밀이 되죠. 그렇게 오해되는 게, 자, 그렇게 되는 데는 나이 많다고 막 말을 놓는다든가, 처음 보는데도 막 말을 놓는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되게 그렇죠. 그래서 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말 놔주십시오, 그냥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게 편해요 라고 해서 뭐 극존칭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으면은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자면 이래요 저래요 하더라도 말을 막 놓는 것은 좋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아기일지라도 애들도 내 자식일지라도 그래요. 그런 높임말을 쓰는 게 그래요. 이치적으로. 예. 아니 뭐 이치적으로는 뭐 그런 것은 없는데, 이치에는 뭐 존칭 안지, 왜냐면 이게 존재가 나이 많은 게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아니고 그런 존재가 없으니, 나이라는 것도 관념일 뿐이니 사실이 아니니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사람과 어울려 사는 세상에는 이치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대부분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것이 가령 말을 툭툭툭 놓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은 애들한테도 그렇지 않은 게 좋다. 애들한테는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건 없지만은 애들한테도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 올려주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놓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애기든 내 자식이든 남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높임말을 쓰는 게 그래 그게 좋습니다. 그게 서로의 오해의 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말씨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이라는 거죠. 서로의 존중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중은 뭐겠어요? 서로의 존중하지 않는 게, 일어난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물론 내 생각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생각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 그걸로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전혀 상대방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하면은.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이 들리면은, 가령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는 그 생각으로 상대방 말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상대방 말이 그냥 그대로 들리게 돼요. 이렇게 그냥 상대방 말은 상대방 말 그대로 들리는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내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상대방의 그 말의 상대방의 그 마음속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들리는 그걸 가지고 일어난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면은 상대방의 그 의도를 알지도 모르면서 규정하는 꼴이 돼서 상대방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들리는 그대로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인데 그러나 어떤 이 상황에서는 가령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건 사실이죠. 이런 생각이 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나기는 한다. 이렇게 말해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해버리면은 이렇게 말했지 이런 뜻이지 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자꾸 말하는 내가 모른다를 전제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그래요. 말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안다 아니 말고 자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건 전부 다 생각의 내용이죠. 예, 응? 예. 안다는 생각이고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정말 모른다는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띠가 저다 매놓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생각은 우리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난다면은 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나를 미워하는갑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서 여기다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사띠가 말하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다 따로 나를 뚝 떼어서 여다 묶어 놓으니까 여다 나를 데리다 놓으니까 꼭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데리다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사띠가 막 이제 원한을 갖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내 마음속에서만 계속 꽁꽁 앓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뭐 팅팅거린다든가 그 불만이 있으니까 꼭 불만 있는 어떤 행동들이라는 거 있죠. 그렇게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을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막 규정하죠. 뭐 모른다 또는 뭐 못한다 또는 뭐 이렇게 규정하죠. 그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그 생각 가지고 누리님을 규정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누리님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님 또한 상대방에게 뭔가 생각으로 아들, 딸들을 규정한다면은 또는 다른 사람들 그 생각으로 규정한다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을 표출 안 하고 있지도 않고 표출하면서 내 생각인데 근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를 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할 말은 다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이 난 것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규정해서 막 불만도 안 쌓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은 서로 싸울 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를 내가 이런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인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성질을 내면 너가 나를 무시해서 성질을 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의 진심은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는 엄마 앞에 그런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엄마 무시하는 것 같다는 내가 생각이 그러면 또 자식은 또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더 성질 내죠. 왜 더 성질 낼까요?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닌데 존중 안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마라고 하는 여기에는 누리님의 엄마에 대하듯이 아들은 누리님에 대한 어떤 사진,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면은 엄마의 모든 말은 아들한테는 그냥 곱게 들리질 않아요. 그 사진에 의해서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도 몰라서 화가 나죠. 아들은 화를 스스로 또 낸다고 그러겠지요. 사실은 아들은 내는 게 아니라 몇 장의 사진에 머물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몰라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즉, 그 무지는, 그 화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난 거지, 몰라서 일어난 거지, 그것도 자기가 뭐, 화를 내려고, 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것을 갖다가, 그러한 게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지요? 보이고 들리고 한 그 현상은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즉, 그런 것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몰라서 일어난 그런 현상들이야. 상대방이 무례한 거나 화라고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은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미 어떤 그런 선입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현상이라고요? 자, 그러니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거 관계없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이거나 들리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결국 그것에 대한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놈의 자식이 버릇없이 또는 뭐 어때서 라고 생각은 일어나요. 근데 이 생각이 또 사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내용 또한 또 몇 장의 사진에 의해서 일어나요. 생각에는 항상 그렇게 작용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은 그 생각에 의해 작용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긴 났죠? 그러니까, 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진실만, 사실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런 생각이 난 것은 사실인데, 생각의 내용은 사실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해요? 항상 이런 누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또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지.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또는 이런 느낌이 든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과 내용이 사실 같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자각이 돼서 지금 일어난 생각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생각은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 이치를 안다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쪽에서는 화를 낸다 또는 오해한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계속 그런 거예요. 엄마는 이래서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가 화가 안 나게 됐어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마에 대한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이 아니죠. 그 말들이.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모르는 그 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떠오른 게요. 우리 큰애가요. 맨날 엄마를 갈구는 게, 그 초등학교 때 자기가 6학년이고 동생이 4학년이었는데, 내가 그 동생, 그러니까 옆집에 작은 애 친구가 살았는데, 걔가 키가 컸거든요, 우리 애보다. 근데 그 엄마랑 친하니까 그 엄마가 이 옷을, 걔 입었던 옷을 작으니까 그러니까 입은 거예요. 내가 입혔는데 학교에서 그 애들이 얘 동생을 세워놓고 얘가 저거 내가 입었던 옷인데 해서 막 놀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그 맨날 엄마한테 엄마 그걸 막 따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동생 친구가 준 옷을 동생한테 입혔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그 옷 준 그 친구가 동생을 놀리고 있더라. 같이 모여서. 근데 그것을 이제 언니가 본 거죠. 언니가 본데 언니가 속상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 왜 그런 남이 준 옷을 왜 입히냐? 응? 거지야 우리가 뭐 비슷하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꾸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럼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 자기가 뭐 상처받았더나 엄마가 무슨 뭐라고 자꾸 하거든요. 그 뭐라고 그래요? 엄마 뭐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자꾸 큰애가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무슨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소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얼마나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는 줄 아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참 그런 거 몰랐다. 그냥 그거 얘한테 딱 맞고 예쁘고 옷도 몇 번 안 입은 거고 해서 입혔다. 그렇게만 말을 하고. 좋아요. 이제 그 언니는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좀 센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남의 옷을 얻어서 입는다. 그다음에 그걸로 놀림감이 되는 동생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또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명성마을에 그 우버거사라는 사람하고 아버님이 있는데, 그럼 맨날 옷을 지금 이제 60, 50이 다 됐는데도 지금도 나무 옷을 얻어 입더라. 그래요. 아버님도 입던 거 얻어 입은 옷도 많아요. 뭐 언니 옷도 많이 갖다 입고, 또 저 영평사에도 스님이 준 옷도 있고, 얻어 입는 옷도 많아요. 저도 저기 뭐 보령에서 은길님이 안 입는 옷이라고 보내준 거 그것도 있고, 요즘은 제가 제 옷이라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안 입는다고 보내주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 뭐 완전히 뭐 그래서 그 거지 새끼들이라서 그런가? 자,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옷이라는 것은 누구 옷이라고 원래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누구 옷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옷은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기 봄에 주로 많이 입고 다니는 그 갈색 뭐 이런 색깔 옷 개량한 복 있어요. 그 입던 그 줘서 입을 거냐고 줘서 입겠다고 해가지고 그거 요즘 잘 입고 다녀요. 응? 자, 뭐가 문제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냥 옷이지 누구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응?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옷을 주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지한 거예요. 더구나 그것을 내가 졌다라고 우월감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리석음 중에 상어리석음인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놀림을 당한 사람보다 놀리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고 더 바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얻어입었어, 내 동생이 그것을 얻어입어서 내 자신이 상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무지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또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치를 모르는 대표적인 무지예요. 도대체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가 자존심이죠? 자,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죠? 신뢰가 없다고 그랬나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 또는 자존감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도대체 자존감이나 자신이나 신뢰가 뭐예요? 그때 이야기했다시피 역시 어떤 사진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라는 사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어요. 그걸로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니 안 상하니, 자존심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때요? 바로 코네처럼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런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어떤 생각의 내용을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자신에 대한 사진이요? 그렇죠. 응?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응? 사람이 가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응? 나의 가치, 라는 색, 장면, 사진. 사진. 나의 가치라는 사진. 그래서 아마 그 큰애는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역시 그럴 거예요. 아마 남에게 무시당하고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엄마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까지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큰딸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심에도 상처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큰딸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엄마이고 싶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래, 바로 어릴 때 그러하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당하는, 남에게 뭔가 멸시당하는, 또는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이 괴로움인 거예요. 어떤 자존심, 가령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다 같다라든가, 또는 남에게 열등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동생이 그 옷을 엄마가 그 옷을 갖다가 이웃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동생을 입힌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가서 이 멸시까지 놀림까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더욱더 그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게 된 것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자존심이란 것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런 그걸로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고 있는 바로 무지한 거예요.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그쪽도 뭐예요? 내 입던 옷을 줬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내 입던 옷을 얻어서 입으니까 너는 거지야. 또는 너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입던 옷을 입은 못났어 라고 생각해서 놀리는 걔는 뭐예요? 가령 자기 옷 하나 자기 걸 가지고 남이 입었다고 해서 자기가 줬다라고 해서 그걸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일어난 거죠.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남 입던 옷이어도 그럼 그것을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옷은 그냥 옷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입는 것이야. 라고 그런 어떤 관념에 얽매이지 내 거다 남의 거다 새 거다 아니다 하는 이런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런 관념에 매여 있지 않으니 오히려 훌륭한 거예요. 그럼 자기 입던 것을 그렇게 입어준다라고 하면 고맙다라고 감사하다 훌륭하다라고 돼야 그 사람이 이치를 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옷을 입었다고 해서 놀리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진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적으로는 누가 더 관념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새 거다, 큰 거다, 나무 거다, 내 거다 없이 있는 그 사람이 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관념이라는 것은 바로 사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고 우월하다 또는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 사진을 꽉 잡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원히 우월감을 느낄 수 있나요?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삼성의 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심한 열등감을 느껴요. 봐요. 재벌들이 이렇게 모이면, 재벌 아들들이 모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아들들이 이렇게 다 모이면은 어떤 줄 알아요? 다들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낄까요? 아니, 그 중에서도 심하게 더 열등감을 느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서 열등감이 더 강해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밑에 사람한테는 자랑감을 느껴도 자기보다 더 부자고 이런 사람한테는 심하게 열등감을 느껴요. 우월감을 많이 느낄수록 열등감도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의 삶이 항상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우월감을 느꼈다가 또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가 해서 삶이 평온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우월감을 느끼는 데는 그래서 뭐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살살 빌빌거리거나 심한 열등감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거래요. 이 우월감만큼, 우월감을 느끼는 만큼 열등감도 그만큼 강해져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월감은
별로, 왜냐면 재미가 없어, 이제. 근데 열등감은 점점 심해져. 이거 이기고 싶은데, 열등감 점점 심해서 삶이 점점 열등감에 빠져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갑질하다가도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면은, 어때요? 삶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서 온통 괴로움이 돼요. 그래, 한진가에 그 한진 재벌, 뭐 대한항공 거기 그 딸들, 그 부인, 그래, 그렇게, 그래, 자랑스럽게 남을 무시하고 살다가, 그렇게 되니 얼마나 삶이 괴롭겠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런 것은 전혀 부끄러운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님이나 나는, 아버님 지금 그 바지는 아버님이 산 건가? 그걸 아버님 거예요? 새거 얻어 입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는 헌거도 많이 얻어 입어요, 헌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봐요, 우리. 이런 거 전부 주워온 거예요. 어디야? 이거 다 주워온 거예요. 여기 가구들 대부분 다 주워왔어요. 냉장고도 얻어오고 전부 다 얻어왔어요. 자, 밑에 제 방에 있는 그 냉장고 그거 얻어온 건가? 이거 얻어온 건가? 아, 이거 얻어왔어요. 공짜로 얻어온 거 좋죠? 공짜로 얻어온 거야. 응? 우리는 지금도 전부 어디 인터넷에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가져오고 어디 얻어서 가져오고 그냥 옷 입을 거냐고 그러면은 보내주면 뭐 입던 거라도 다 잘 입어요. 우리는 어때요? 비참한 건가? 열등한 건가? 응? 네, 그것은 그러니까 큰애의 상처는 바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고 그걸로 이렇게 그걸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진인가요? 그래요. 자신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나가 어떻게 돼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이제 조금 가면 이제 내 남편, 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내 자존심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카이스트까지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 공부 못하는 걸 아마 참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애는 마음의 상처를 앞으로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장면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장면.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기냐고요? 네. 기억나는 경험이든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가령 기억나지 않는 경험에 의해서도 가령 내 동생이 그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더 자존심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실은 자존심이 상할 문제인데 화가 나고 해서 자기 자존심은 점점 더 강해져요. 상은 어디서 읽은 책, 어디서 본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상이 돼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 반대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가령 영화를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그런 주인공이 막 부자고 너무너무 잘 살고 이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삶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상을 붙잡으면은 그게 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주 싫어요.
맞지 않아서.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럴 때 응. 그럴 때 걔를 존중하려면 존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좋아요. 응. 내가 왜 그때 막 응? 후회해. 응. 왜 그걸 입혀줬지 막.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쪽에 지금 우리나라 옷들 다 걷어서 저런 데 가서 저 어디 태국이나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가면 그거 다 아주 애들이 잘 입고 잘 그래. 걔들은 그거 하나 입으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못 입는 애들에 비하면. 그 후회할 일인가요? 후회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요. 그 옷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버리는 사람이 그게 오히려 나쁜 거죠. 낭비죠. 그리고 입을 거냐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해서 지금 뭐 우리가 입을 수 있으면 입히겠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 있어요? 그것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걔가 그것을 놀린 그게 걔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큰애한테 그렇게 된 거죠. 응? 자,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수없이 나눔을 해요. 응? 나눔을 해요. 그 나눔 중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 애 다 키웠는데 애 유모차가 있는데 유모차 뭐 좀 낡기는 했는데 아직 쓸 수는 있는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 라고 올려놔요. 그럼 다 막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게 누가 창피할 일이에요? 뭐가 창피할 일이에요? 응? 오히려 그것을 놀리는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음 그게 창피할 일이죠? 그게 창피할 일이죠? 응? 자, 봐요. 뭐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 누림님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 나는 그것이 창피한 일이거나, 그럴 줄 몰랐다. 당연히 입을 수 있는 것이면 입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뭐가 창피할 일인가? 나는 창피한 일이라고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응? 만약 그때 내가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면은, 안 그랬을 거다. 응?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생각이 하나 더 나겠지요. 그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난 내 생각에는, 난 일어난 생각에는 사실이냐는지 모르기는 해도, 일어난 생각에는, 그걸 자기 옷을 입었다라고 놀린 걔가 창피한 거냐, 아니면 헌옷, 좋은 옷, 그런 거 안 따지고 입은 사람이 창피할 일이냐. 응? 요즘 인터넷에 수없이 나눔하는데, 그런 옷을 얻어 입는 사람들은 전부 창피할 일인가? 응? 오히려 쓸 수 있는 옷을 그냥 버리고, 이게 더 창피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응? 네, 그 애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했지. 뭐 내가 엄마가 뭐 바보 같아서 옷을 입힌 게 아니다. 그렇죠. 아닌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이렇게 말을 해봐야지. 너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몰랐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든다. 요즘 뭐 서로 나눔하고 이러는데 쓰던 물건
이제 다 쓰고 나면 애 다 키우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받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받아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건가? 왜 창피한 일이냐. 그건 창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놀리는 그게 오히려 창피한 일 아닐까? 그 애들이 걔네가 아주 철이 없고 어리석어서 그 놀리는데 사실 놀리는 일이 그게 창피할 일이면 창피할 일이지. 가령 서로 나누어 쓰고 그것을 쓰는 사람이 창피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얘기해봐야 되겠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뭐 화가 나 있냐. 그래서 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기회가 나오면은 뭐 일부러 뭐 이야기할 까지 없어도 무슨 되면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상대방은 예의치 못한 곳에서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너가 왜 그게 잘 맞고 새 거여서 입혔어 뭐 이런 식으로만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왜 입혔지 막 내가 왜 입혔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때 느껴졌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항상 사실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은 내용이 맞다라고 사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쨌든 가령 놀리는 그것이 사람을 놀리는 그것이 오히려 창피할 일이지. 가령 나눔을 받아가지고 나눔을 받아서 있는 그것이 창피한 일일까? 그거는 너무 잘 모르겠다. 나쁜 짓 아니라. 그 요즘 세상에 전부 다 서로 나누고 오히려 그러는데 그럼 그것이 다 받는 사람은 전부 창피한 일일까? 응?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여튼 딸을 규정하지만 네가 나쁘다, 네가 잘생겼다라고 하면 안 돼. 그랬어요. 너가 왜 그게 뭔데 막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자, 그래요. 모든 문제가 이래요. 자, 우리가 구체적인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부 다 상대방이 받은 어떤 상처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내용을 자기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일어난 그런 스스로 일어난 상처들인 거예요. 스스로 하고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 몰라서 그것이 상처다. 오히려 상대방 엄마를 탓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들도 엄마를 탓하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 몰라서 그런 거니 왜 그 화를 내느냐? 사실은 자기도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들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너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만 항상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할 말 다 하면서도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또 뭐라고 그러면은 아니 난 이게 맞다라고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 돼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막 쌓이지도 않고 할 말 하고 그게 존중이 그래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존중인데 뭐 상대방의 이치를 모르면은 존중할 줄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뭐 큰딸이나 아들이나 하는 이것도 가끔 작은 딸도 뭐 어떨 때는 아주 효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엄마를 뭐라 할 때도 있고 그러긴 해도 세상 사람들 또한 다 이치를 몰라서 무례하기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 일일이 신경 쓸 거 없다. 이치를 몰라서 무례하고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왜 무례하냐라고 이야기할 거 없고 몰라서 그런 것이니 뭐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냥 용서하라고 해서 다시 안 몰면 뭐 그러나 마나 뭐 담배 사러 막말해도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니 칼을 필요가 없죠. 담배 무슨 담배 필요해요? 쓰고 돈 받으면 그만 끝이고 가면 끝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뭔가 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존중하든 말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냐면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만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존중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의 이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무례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례하는 게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냥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만 그렇게. 네. 아는 사람은 똑같이 무례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든다. 내 생각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만 살면 돼.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방이 그에 일어나서 또 화를 내든 어쨌든 모든 화는 다 이치를 몰라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일어난 것들이 계속해서 어떠하든 가를 필요가 없어요. 맞설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러면 돼요. 상대방의 어떤 말들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지하다는 증거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가장 심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즉, 무지해서 그러니, 즉, 그거를 갖다가 갚지 마라 하는 거, 갚을 필요가 없다. 그거 용서하세요. 갚지 마세요. 하나님답게 그냥 하나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높은 말을 쓰는 것이 그래. 저도 어느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놓지 않아요. 애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아주 학생들한테도.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다. 존중하는 게 좀 되게 어렵긴 한데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다시. 자,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착각은 자각의 어머니다.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 안 된다. 착각을 통해서 자각이 있게 되고 자각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니 착각이 없으면 자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또 많은 착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편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이게 나도 너무 순간순간 또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반드시 또 자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착각, 자각 이러다가 이제 그런 착각을 통해서 점점 착각의 이게 짧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불안이나 두려움 없는, 즉 착각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나 불쑥 경험되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있게 되고 자유로워질 테니. 그리고 아까 그 한 가지가 정말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아까 그 딸 얘기가 어떻게 확 생각이 났는지 여기서 정말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하려고 전혀 그런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맞다는 게 정말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막 사실은 말씀하셨던데 모든 생각이 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은 생각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아까 그렇게 우리가 잠자면서 일어나는 꿈이나 잠자면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행동이나 또는 잠꼬대 말이나 그래서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죠? 다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낮에도 깨어있다라고 하는데도 그와 똑같은 이치로 작용이 되는데 낮에는 내가 한다라는 착각이 일어나요. 이게 보이고 들리니까 밤에는 보이고 들리지 않으니까 착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인데 낮에는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지 일어나는 이치는 똑같아요. 밤이나 낮이나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의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의도가 어떻든 일어나는 그대로고 감정이 어떻든 일어나는 그대로고 생각이 어떻든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내가 상관없이 그래요. 그리고 내 문제라고 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냥 경험됐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 삶이 자유의 삶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그런 세상의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될 테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세요. 자, 정 어려우면은 어떤 정 불안할 때는 호흡을 세는 거. 진통제 헤르츠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자각이 되고 그래도 정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은 전환하시든가 또 한번 왔다 가거나 그랬어요.